네. 광주 서구 의뢰 양문학 의원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이종호 최혜병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했다는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경무관이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이 조병로 경무관은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에 관여 혐의로 감봉 징계가 청구됐는데 불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경찰청에 징계 요구서, 감찰 결과서, 또 인혁처에 징계 결정서를 발락했고, 또한 전 인사혁신장을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더욱더 이 조병로 경무관이 승진 청탁은 실패했지만은 뭔가 큰 힘에 붙여서 징계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어 있는데 수사와 관련해서 용산이 관여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혹 또 수사협을 제기했던 경무관은 경찰 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자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건이 어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혜병 사건과 흡사하다. 제2의 최혜병 사건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33명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하겠습니다. 징계 의결을 했는데 5년 동안에 불문에 붙인 경찰 공무원은 이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압을 주장했던 사람은 좌천성 인사를 받고 수사 의압을 주장한 사람은 징계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만한 5년 동안에 한 번도 없던 불문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이 배후에 용산이 있는가 아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게 제2의 최혜병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게 해주시고 전 인사혁신장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4차례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실의 경위도 공수처에서 다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분실했습니다. 그 10월부터 14일까지 연가를 내셨고 연가를 낸 첫날 폰을 분실해서 새로 교체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굳이 불어 알리신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면 확인이 되는데 경찰서장은 당연히 그 폰의 그 번호를 알려서 연락 번호가 상태를 유지해야 바뀌셨나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꾸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폰 분실해서 교체할 때 번호까지 바꾸나요? 통상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황이 이종호 없었습니다. 전 대표를 만나거나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적 없으십니까? 네, 이종호 대표에게 승진 로비를 요구한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그 소위 멋쟁 해병 단톡방에 이례적일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증인의 부속실장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증인의 근무처에서 부속실장으로 있는 최모 경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 언론 보도 다 나왔는데 모르십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아까 이다리 의원님 질의 중에 보면 경무관 그 부속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5년 동안 39번이고 3번 이상인 거는 2번밖에 없었다 이런 질의를 아까 청장 후보자께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증인의 부속실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데 이 채무 경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종호 대표나 송모 전 경호처 직원이랑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채무 경위를 통해서도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증인은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마약 조직 수사 관련돼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11월 15일 언론 보도 하루 전에 백혜룡 증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보시면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다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과장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소장 출신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이 내용들 보면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증인의 승진을 가로막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판단 하신 거 맞습니까?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아니, 마음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영등포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근데 사실이 부탁을 아닌 했는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오해가 사실이 아닌 있다는 내용이 것은 언론보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인맥을 만들어서 승진시켜주겠다라는 회유를 하는 것처럼으로 보여요. 그때 영등포 형사과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론 보도 거짓을 바로 자료를 잡으셔야지.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언론 보도 네, 직전 오후 6시였습니다. 정리해 너무나 보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이종호 전화했습니다.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 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그 녹취록에 보면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백혜룡 증인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방금 증언해 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야 이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선 조병로 증인이 외압을 행사합니다. 조병로 증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혜룡 증인은 그걸 외압으로 느꼈고요. 아울러 영등포 경찰서장도 한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더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인 강상문 형사과장도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병로 증인이 자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서울청에서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이 서장이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울청 부장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혜룡 증인은 이걸 외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죠. 저한테도 세 군데서 똑같은 주문사항이 각각 다른 직속상관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면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외압을 가지고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서울청 형사과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영등포 서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조병로 증인을 움직였던 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백혜룡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고발장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만 그 관세청, 경찰, 이후에 검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 아니고 이 세 기관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세 곳에서 어떻게 비슷한 시간에 백희룡 증인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까? 이건 조병로 증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등포 소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서울청 형사과장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백혜룡 증인에 대해서 자천성 인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백혜룡 증인이 이야기했던 영등포 소장의 전화를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조병로 증인으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서울청으로부터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도 압력성 은사를 들었다. 이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는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찬수 영등포 서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 조병로 예, 또 이야기하십시오. 경무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 조병로 증인 이야기 들었고 강상문 과장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강상문 과장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보도자료 검토 회의를 잠깐만요. 했다는 이야기 잠깐만, 좌천성 인사를 하려면 최소한 백혜룡 증인에게 당신이 받았던 압력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으로. 의원님 그거는 그 이번 인사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분명하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세 곳에서 동일한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백희룡 증인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물어봐야죠. 그게 기관장이죠. 지금 인사는 현재 후보자님, 형사 제가 이과장으로서 다시 물어볼게요. 조병로 증인이 전화한 이외의 내용, 즉 영등포 소장이 한밤중에 밤 9시 전화했다라는 걸 기관장이었던 서울청장이 백혜룡 증인한테 물었으면 답을 안 했을까요? 물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 후보자님,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주요한 사안이었다면서요. 저는 그런데 그걸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요? 보통의 잠깐만요. 용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압력을 행사한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을 경찰서 기관장이 서울청장이 확인도 안 했다라는 건 직무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압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면 상반기 인사를 할 때 2월달에 그때 저한테 이야기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후보자님,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저거는 작년 일입니다. 아니요. 압력에 대해서 보도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좌천성이 최근에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7월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확인하고 했어야죠. 후보자로서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하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좌천성 인사를 한다 다른 점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기관장이고 대장이 할 역할입니까? 부족한 거죠.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진행된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도 안 했으면서 부하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용산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막아주지는 못하고 의원님 관련 기능에서 우리 백혜룡 과장에 대해서 우리 감찰 기능에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경고하고 인사 발령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에 영등포 소장의 전화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요. 확인했어야죠.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용서됩니까? 정말 사회자가 지금 입이 좀 말문이 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 부여한 임무를 그리고 명한 명령을 수행하면서 저렇게 그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중간 간부 또 최고위 간부 이분들이 부하 직원들의 이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우리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이 조치했던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도 경무관이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끄는 게 전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병로 증인 나오세요. 백혜룡 증인의 이야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맥락상?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어떤 게 사실이 제가 아닌지 정확히 말씀- 상황을 제가 기억하는 네.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청 생안부장 조병로입니다. 저는 여기 영등포 서장도 거쳤고 그런데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그 국감 대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을 내일 한다는 저는 내일로 들었습니다. 내일 브리핑 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이 언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제가 마약 수사 계장한테 전화를 아니, 했습니다. 그런 얘기만 예, 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형사 과장은 방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왔다. 그러면서 세관과 관련돼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상급 기관과 협의한 만큼 잘 됐을 거다. 그리고 아마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국가기관을 좀 고려한 것 좀 세심하게 고려한 것 같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으셨어요? 인천세관장이 10월 5일 날 그 당일 날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내일 저는 내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하십니다. 내일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그 당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홍보라든지 수사에 전달해서 좋지토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으로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그 백혜룡 그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화하나요? 경무관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수사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요? 일반적인 행위인가요? 그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언론 브리핑 내용으로서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해서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 여부. 그러니까 조병로 네, 이 일이 네. 조병로 증인의 업무에 포함되어진 일입니까? 업무는 네 아닙니다. 업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부당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일반적 국민이 봤을 때.
근데 제가 직전에 인천공항 경찰 단장이었고 이 협조가 들어왔을 때 더군다나 이 국정감사는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의 대비 차원이라고 네, 해서 그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 참 경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질의 신문 계속하세요. 예, 조병로 경무관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우리가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네.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응대해도 됩니까? 당시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그 대회 공개를 전제로 하는 언론 브리핑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내일이라고 언론 브리핑이라고 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 축소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뒷거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조병래 증인의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전혀 몰랐고 다만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거기만 국한돼서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반 사정은 전혀 모르고 그 부분만 국감 대비라는 그것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조병로 경무관께서 증인의 이 진술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 직접 경험했던 들었던 것을 최대한 기억해서 발언을 좀 절제하고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셔서 서울청 생안부장입니다. 그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정부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 그 앞에 기자가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청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게 전부이고요. 조병로 경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그 전화가 경비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녹취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용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김찬수 서장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로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병로 경무관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지 전후관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경비전화로 통화하셨다는 것이 지금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가 경비전화였다는 네.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전화가 생안부장실 경비전화로 저희 형사과장실 경비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처음에 10월 5일입니다. 조병로 이 경무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서 그 형사부장 그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형사부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완료한 것하고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좋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영등포서 그 수사과장 아니 형사과장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하시는 거 뒤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말씀. 아니 기자가 물어보면 서울청과 상의해서 안 넣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면 이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그 사건팀 그 조율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브리핑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제가 외압성 전화를 받아서 우리 조직의 그 치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다 빠졌습니다. 요 발언 외에는 제가 그 경비 전화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조병래 경무관께서 지금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녹취를 됐습니다. 했던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경찰도 관세청과 경찰청이 서로 기관끼리 싸우는 그 남 좋을 일을 할 일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 문제 그냥 단지 소위 말해서 이 세관의 이야기가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그 이야기 적절치 못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단지 사실만 확인하는 그 전화였다라고 주장하는 경무관 아마 평생 경찰에서 근무하셨고 다양한 수사 사건도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실만 확인하는 전화예요. 그 당시 제 사실을 처음에 그렇게 업무 처리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거 소위 말해서 알아봐 달라면 다 알아봐 줍니까? 경찰청에서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도 재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경무관께서는 네. 본인이 심리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 확인차 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형사과장이 이 통화가 끝난 이후에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자, 그 전화가 이야기는 와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비 전화로 전화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이 문제를 본인이 결심해서 다시 확인하는 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최초의 전화의 의도를 왜곡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됐어요. 시켜서 됐어요. 한 겁니까? 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그걸 거기서 중단하세요. 네.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관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줄 것이고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후에 징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만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장 입장에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마약 수사라고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긴장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이 전화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청 이번에 또 확대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일선 담당 형사과장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형사과장이 충분히 녹취를 이야기하셨다니까요. 했었으니까 그 형사과장의 녹취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다 녹취했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사자에 대한 이 앞으로의 어떤 이 국회 대처는 엄중할 것입니다. 따로 청문회 해야 돼요.